그다음에 또 우리 저 허재현 기자 특유의 이제 특종 보도, 사실은 네. 특종 보도도 아니고 일반 네, 기존 맞습니다.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는 네, 걸 혼자 네, 보도하신 거예요. 네. 김만배 발언, 뭐 남욱이 동생들 살려달라며 이재명에게 돈 줬다고 진술 좀 맞춰달라고 말했다라는 보도를 처음으로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저희도 그러게요. 받았었는데 제가 그걸 그게 왜 제가 일반 언론들이 보도를 안 했었죠? 이두 가지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네. 첫 번째는 김만배 발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별로 인식을 못하는. 아, 그냥 지나가는. 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일반 기자들이. 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기자들은 검찰의 조작 수사가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멘트죠. 가능하고 이거. 예. 실제로 지금도 진행될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눈에 네. 불을 켜고 감시해야 된다라는 네, 이제 좀 서로 좀 그죠? 시선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다른 기자들 눈에는 안 띄었던 게 제 눈에는 띄었던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알고는 있었을 텐데 예. 감추고 싶었던. 예. 아, 일부러 안 썼다? 그렇죠. 예, 저는 아. 조중동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괜히 이런 거 확산시켜봤자 검찰에게 득될 거 없으니까 일부러 팩트를 숨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한겨레 경향등 진보 언론들을 소위 그 사람들은 잘 몰라서 안 썼을까요? 그분들은 이제 아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네.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다라는 거는 사실 잘 상상을 못해요. 그들도. 그러니까 제가 한겨레에서 네. 실제로 간첩 조작 사건을 밝혀낸 기자인 것으로 유명하지만 네. 사실 그때 그 보도를 할 당시에도 검찰도 국정원과 똑같이 이 조작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저의 어떤 이제 그 기사의 그걸 잘 논조에 안 대해서 믿어줘요, 선배들이? 한겨레 법조팀에서는 되게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야. 왜 검찰까지 끼어드냐? 그 국정원은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검찰도 그럴 것이라고 한패로 움직였을 거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일종의 우리 사회의 합법적인 어떤 감시의 법망에서 예. 벗어나 있을 거라고 좀 상상하기 쉽죠. 예. 워낙 뭐 좀 어둠 그렇죠. 속에서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지에서 일하는 네, 사람들이니까. 일하니까. 근데 검찰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그렇죠. 않느냐. 그런 시선이거든요, 기자들도. 심지어 자기들이 기자실도 있고 맨날 검사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조작이 가능하냐. 잘 상상을 못 해요. 그래서 김만배가 이제 설사 그런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남욱이, 유동규가 설마 검찰의 회유를 받아서 허위 자백을 하겠어? 잘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김만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 발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겨레 경향 기자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해프닝처럼 봤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는 그게 뭐 상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자기들도 거기에 일종의 발을 들여놓고 가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저는 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위 이제 좀 문제가 돼서 좀 이름이 알려진 예를 들어서 경향신문의 유희공 기자라든지 몇몇 이제 법조팀의 이제 검찰 친화적인 이제 이름 알려진 기자들이 있거든요. 그 기자들은 속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겁니다. 검찰의 어떤 이제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 왜냐면 같은 또 이해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고. 그래서 검찰이 계속 뭐 사건을 조작한다, 뭐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자신들이 쌓아왔던 검찰 취재망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저 같은 일부러 기자들만큼 알리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됐거나 2022년 10월에 있었던 그 발언을 뒤늦게 이제 우리 허 기자님이 이제 어찌됐거나 이제 수면 위로, 지상 위로 끌어올려내 가지고 이슈화하는 데 성공을 하셨어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다행히 이제 그 보도를 좀 직접 언급도 하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좀 묻힐 뻔한 것들이 알려지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자들이 어미준 검사에 대한 어떤 이제 어떤 검증 이런 것들을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과연 사건을 조작하는 게 가능할까? 근데 한명숙 그 총리 사건을 실제로 조작하는데 가담했던 사람이 바로 어미준 검사거든요. 그렇죠. 그 제보자 X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주 전문가예요, 전문가. 어미준이라는 사람이. 제보자 X도 목격한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어미준 포함하여 특수통 검사들이 다 똑같아요. 사실 어미준은 이제 드러나서 그나마 어미준인 거지.
제가 이제 만나봤던 여러 이제 그 재소자들, 예. 교도소 검에서 이제 검찰에 불려다녀서 예. 이제 그 한은상 씨처럼 소위 그렇게 활용당했던 제보자 씨처럼 활용당했던 분들 또 많거든요. 예. 그분들 하는 얘기들의 공통점이 다 뭐냐면 특수통 검사들은 다 똑같다. 똑같다. 예.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 뭐 어미준 다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수사해왔던 사람들이다. 기본적으로 조작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알면 된다고 다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 허 기자님이 특종 뭐 어떻게 보면은 그죠 단독 분석 기사죠. 특종이라기보단 단독 분석 기사를 쓰게 된 계기가 우리 기자들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수사 기록을 면밀히 세세히 쳐다보다 보면은 거기서 좋은 기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행간의 의미 해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요 질문을 좀 꼭 하고 싶었는데 이제 최근에 엊그제 이제 MBC 그 여기자 그 저 압수수색 관련해 가지고 이 시도를 했는데 과거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똑같은 이제 그 저 문재인 정부 때 그 압수수색을 할 때는 본인은 핸드폰 뭐 그러면서 경찰이 와가지고 한동훈 장관도 핸드폰을 줬다. 사실 뭐 비밀번호 안 주고 그냥 핸드폰만 준 거 아무도 그거 뭐 못 풀었잖아요. 못 풀어서 그랬는데 그리고서 이제 그게 그 자료 자체도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 저 허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슨 청문회 보도 자료 그 이미 다 나왔던 자료 제출 자료인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무슨 개인 정보다 뭐 이래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가 문제였는지 좀 짚어주십시오. 일단 한동훈이 거짓 프레임을 퍼뜨리고 있고요. 이 사건을 무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그렇게 이제 언론들이 프레임화하도록 아주 장사 잘해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 KBS 보도도 그렇고 몇몇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더 탐사에 누군가의 주민번호 무슨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것들이 유출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한동훈이 자꾸 개인정보 유출 그렇게 하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탐사가 엊그제 보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입수했다고. 한동훈 장관이 뭐 백목사 문제의 그 백목사 이렇게 삼풍 아파트인지 삼부 아파트인지 이름 제가 헷갈리는데 아무튼 2007년에 그때 이제 백목사에게 그 아파트를 팔거든요. 강남에 아파트를 파는데 그걸 사간 사람이 백목사인데 그 백목사가 실제로는 2007년에 그 집을 사갔는데도 계속 한동훈 장관이 거기 살았죠. 2014년까지 거기에 주거한 것으로 기록상에는 나와요. 근데 실제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이상한 관공서에 문서 제출할 땐 거기 살고 있다고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실제로 팔았는지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 살지도 않으면서 거기다가 주소지를 둬서 위장 전입 아니냐 이런 의혹도 함께 있는 거죠. 아무튼 그 문제의 실마리를 이제 풀어줄 사람이 이제 백목사 그 집을 사간 사람인데 백목사를 도대체 어떻게 찾았냐? 니네들 이거 개인정보 가지고 한 거 아니냐?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한동훈은 그렇게 의심을 해서 자꾸 기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유포하는데 합법적으로 취재 가능한 방식으로 저희는 취재를 한 것을 그냥 아예 그대로 방송에서 그대로 노출해버렸죠. 더 이상 그래서 한동훈이 그런 얘기는 지금 출근 기자길에선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백목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뉴질랜드까지 갔던 거였었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방송에서 이제 보여드렸듯이 당연히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실제로 뉴질랜드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보통 교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외국에 설사 주거지를 둔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을 열고 둘 다 추적해 본 거죠. 근데 한국에 있었어요. 보통 이 나이 때 분들은 한국에서 사업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이제 사업체들을 검색해봤는데 역시 나오고, 뭐 이런 것들 해서 이제 등기 떼보고 해서 합법적으로 가능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나오고 하는 회사 이름이 나오고 그죠. 회사 법인 듣기 때문에 등기 그렇죠. 주소 나오잖아요. 거기 가보는 거죠. 그럼 우리 허 기자님 직접 그 취재에 같이 하셨던 우리 더 탐사 거군요. 직원들이. 근데 지금 그 이후로 이 더 탐사가 그렇게 보도하다 한 이틀 전인가요? 3일 됐나요? 그 보도 이후로 뭐 이쪽에서 반응 나온 거 없습니까? 반응이 있으면 이제 오히려 이제 손해이니까 더 이상 반응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은.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은 본인의 무슨 뭐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자꾸 프레임을 하지만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그 정보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본인의 부패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다 뭐 도표 만들어서 저희도 보도하고 했지만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다. 저희 입장에서는 1년 전에 보도했던 것들이 아무리 그때는- 보도를 해도 묻히는데 묻혔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확산이 알려져서 되겠죠. 저희로서는 감사하죠. 사실 민주당의 이제 고위 관계자들이 강진구 기자에게 이런 보도가 있었냐고 뒤늦게 확인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의 인사청문회 직전에 그런 것들을 보도를 이제 하면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제발 좀 이거 좀 질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데 안 했었던 건데 했죠. 사실은 민주당이 전혀 질문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이 우리가 무슨 뭐 민주당에 무슨 뭐 정보를 유출받아서 취재를 한 것처럼 자꾸 의심을 하는데 네네. 그렇다면 그 정보를 유출한 민주당에서 그걸 질의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얼씨구나 하고 받아가지고 청문회 때 활용해 먹었겠죠. 네, 근데 오히려 그렇죠. 민주당은 저희의 보도를 아예 활용을 아예 안 해서 네. 되게 답답하게 청문회를 지켜봤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갖고 취재를 한다는 건 그냥 그 사람의 그냥 공상과학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하도 말을 해도 말을 안 믿으니까 선거 국면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민주당 디스하려고 덧탐사와 민주당을 동시에 깔아뭉개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뭐 공상과학이라고 얘기했지만 과학도 아니고 공상소설을 자꾸 쓰는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네. 한동훈은 바로 그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서 언론들의 뭐가 털렸냐면 첫 번째 위장 전입, 위장 전입 수법을 통한 양도세 1억에서 2천 정도 탈루한 의혹, 세 번째 타워팰리스 거주하면서 거주하는 건 괜찮은데 삼성이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곳에서 할인 전세 수법으로 뇌물을 받은 의혹이 드러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까지 우리 이제 덧탐사나 우리 허재현 기자님이 정말 열심히 어떤 뭐 구속영장도 청구되고 강진구 기자 같은 경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우리 독자들에게 진실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자분들도 아주 지속적으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오늘 여기까지 뭐 사실 인천에 계신데 대전까지 내려오셔서 이렇게 짧지만 긴 시간,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독자분들에게 좀 뭐 항상 그 지역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이 굿모닝 충청이라는 언론사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고마움과 기자로서의 동지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한번 좀 방문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뭐 언론이 과연 진영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저널리즘적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치로서의 진영,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당이나 어떤 정치인이 소속된 정치적 진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는 항상 논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가치 진영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가치로서의 진영, 저는 진보 언론이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우리 시민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가치로서의 편파적인 진영주의 기자로 남아 있을 겁니다. 미디어 우리 굿모닝 충청도 함께 해주시면 저는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그 기본적인 모토가 좌로 0.5클릭 이동입니다. 환영합니다. 하여튼 오늘 짧지만 긴 시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